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컨텐츠 앤 익스펜스 클라우드로 시작하는 네 가지 업무 혁신이라는 주제로 한 시간 동안 이제 설명을 드리고 데모를 보여드릴 오라클의 곽동우라고 하고요. 제 옆에는 오늘 같이 참석하셔가지고 이제 사이트 쪽에 관리하는 거라든지 사이트 쉽게 만들고 쉽게 관리하고 뭐 배포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데모를 해주실 이명진 선생님이 같이 나오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원래 이 톡IT는 몇 번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사회자분, 뭐, 고피디님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좀 어색하네요. 옆에서 이렇게 말 걸어주시고 막 그랬는데, 지금 이제 저희 둘이 그냥 하려고 하니까 약간 어색하고, 또 감기도 좀 걸려서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는데, 하여튼간에, 잘 들으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일단은 오라클에서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약자로는 CEC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라클 컨텐트 앤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라고 해서 CEC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제품, 클라우드 솔루션이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장표로만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와닿는 것도 좀 약하고 그리고 실제로 클라우드 상에서 운영이 되는 어떠한 기능들을 보여드리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장표의 내용을 최소로 하고 데모를 위주로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젠다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잡았습니다. 기업에서 왜 컨텐트 관리가 필요한지를 좀 설명드리고 다음으로는 CEC라고 하는 클라우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5분 정도만 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40분 정도는 4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왔고요. 그것들을 CEC를 통해서 실제로 클라우드에 접속해가지고 데모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바로 답변 드릴 수 있으면 바로 답변 드리고 아니면 끝나고 나서 바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장표를 보시게 되면은 10이라는 숫자하고 5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넘쳐나는 정보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타이틀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10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향후 10년간 정보를 저장하는 서버, 스토리지가 늘어나는 10배가 늘어날 거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컨텐츠, 정보의 양입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현재보다 50배 정도의 정보의 양이 늘어날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고 이러한 장표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정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크게 보면은 정형 데이터들, 정형 정보들, 그리고 비정형 정보라 그래가지고 정형 정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안에 로우하고 컬럼을 가지고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데이터들이 정형 정보고요. 비정형 정보라고 하는 거는 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예를 들면 뭐 오피스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이나 아니면 비디오 같은 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정해져 있지 않은 정보들을 비정형 정보 내지는 비정형 데이터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비정형 정보들 즉 컨텐츠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컨텐츠를 어떻게 클라우드 상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에 존재하는 정보들 예를 들면 100개의 정보가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 약 80개 정도의 정보들이 비정형 정보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치 비정형 정보가 기업에서 차지하는 어떤 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결국에는 비용 절감, 운영 효율성 같은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이제 솔루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디지털화 되어져 있는 예를 들면 뭐 오피스 파일이나 PC 안에 저장되어져 있는 어떤 디지털화 되어져 있는 컨텐츠들 뿐만이 아니고 종이 문서 같은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회사에는 계약서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어떠한 종이 문서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같이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 되어져 있건 아니면 종이 문서 존재하건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안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오라클 컨텐트 앤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좀 설명드리고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컨텐트 앤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가 합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컨텐트 앤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의 사상은 어떤 거냐면은 아마도 여러분들 드랍박스 아시죠? 드랍박스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내가 원하는 컨텐츠에 언제 어디서라도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라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클라우드인데, 기본적인 태생이나 사상은 드랍박스와 비슷합니다. 즉, 요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저희 CEC라고 하는 클라우드 안에다가 컨텐츠를 올려놓게 되면은, 예를 들면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는 윈도우 탐색기를 통해서 접근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집이나 PC방에 있을 때는 뭐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휴가 중이거나 출장 중이거나 뭐 이동 중일 때에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런 컨텐츠들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문서를 본다든지 공유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사상인데, 저희 CEC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컨텐츠들에 대해서는 문서를 관리하는 기능, 당연히 문서를 관리하는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해당 문서에 대한 링크 같은 것들, 그리고 권한 설정 같은 것들, 예를 들면은 A라는 폴더는 마케팅 팀만, B라는 폴더는 뭐 총무팀만, 이런 식으로 폴더별로 내지는 컨텐츠별로, 문서별로 접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즉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드랍박스에서 쓰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서비스는 뭐냐면은 손쉬운 웹사이트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저희 오라클 CEC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CEC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서비스가 합해져 있다. 즉 컨텐츠를 관리해 주는 것과 그러한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웹사이트를 관리해 주는 즉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 크게 두 가지 클라우드가 합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컨텐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컨텐츠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오피스 파일이나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게 되면은 그때부터 컨텐츠 관리가 가능한 거고요. 뭐 문서에 대한 어떠한 접근 권한 내지는 폴더에 대한 접근 권한 같은 것들도 다 관리하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 컨텐츠들을 사내 또는 사외에 공유하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URL 링크 기반으로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트 클라우드 쪽에서 제공되는 모든 기능들은 다 API가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데모를 보여드리겠지만 API가 제공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기업의 입맛에 맞게끔, 각각의 요건에 맞게끔 컨텐트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API를 통해 가지고 입맛에 맞게끔 개발 내지는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거고, 자,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컨텐트 클라우드에서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 컨텐츠를 가져다가 저희 오라클이 템플릿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템플릿이라는 게 뭐냐면요,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웹사이트나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틀. 예를 들면은 요 메뉴에 있는 건 배너 위치고, 요 왼쪽에 있는 건 뭐 메뉴 위치고, 요 가운데 있는 건 이미지 위치고, 그 밑에 있는 건 동영상 위치고,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디자인은 적용이 되어져 있지만 해당 그 틀 안에 내용이 없는 그런 템플릿을 제공해 드리게 되면은 이러한 템플릿에다가 컨텐트 클라우드에서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컨텐츠들을 드래그 앤 드롭 기반으로 가져다 놓게 되면은 하나의 웹사이트가 뚝딱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웹사이트의 장점은 뭐냐면은 반응형 웹 기반으로 디자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PC용 사이즈의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제가 해당 URL을 통해 가지고 모바일 웹을 통해서 접근한다 하더라도 이미지라든지 메뉴 같은 것들이 깨지지 않고 그 모바일 디바이스의 사이즈에 맞게끔 자동적으로 사이즈가 변형이 돼가지고 서비스가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웹사이트만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게 뭐 PC용 사이즈든 아니면은 모바일 웹 사이즈든 자동적으로 웹사이트 그 디자인이 변경돼 가지고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저희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CEC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컨텐츠만 관리해주는 기능을 제공해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 컨텐츠를 가져다가 웹사이트를 쉽게 만들고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서비스를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CC의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실질적으로 데모를 보면서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그리고 CC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비즈니스에 적용 가능한 클라우드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컨텐츠 내지 문서와 관련된 작업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 출근해 가지고 하는 업무의 60% 내지는 70%의 업무 자체가 문서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를 만든다든지 문서를 업데이트한다든지 문서를 이메일을 써가지고 뭐 링크 공유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서와 관련된 작업들을 한 60% 이상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크게 4가지 종류의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저희 CC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 문서 협업을 하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랜섬웨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종이 문서를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CC에서 관리할 수 있는데 그 부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10분 만에 만든 웹사이트라 그래가지고 관리가 되어지는 컨텐츠들을 저희 CC에서 얼마나 쉽게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실시간 문서 협업이 어떻게 가능한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좀 화면을 브라우저로 바꿔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화면은 제가 지금 웹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저희 CC에 접근한 화면이고요. 제가 로그인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로그인했는데 저희 CC에 접근하는 방법은 이렇게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 말고 이런 식으로 저희 쪽 클라이언트 모듈 설치하시게 되면은 윈도우 탐색기를 통해서도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모바일 제 핸드폰을 이렇게 연결시켜 왔는데 여기에서 저희 모바일 앱을 설치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CEC라고 하는 클라우드에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통하던 아니면 윈도우 탐색기를 통하던 아니면은 모바일 디바이스 통하던 하나의 컨텐츠에 대해서 내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어떤 툴을 통해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웹에 로그인했다라는 가정하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뭐 폴더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폴더 안에다가 뭐 문서를 넣는다든지 관리해 준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있을 수가 있고 맨 처음에 로그인하시게 되면은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제 컨텐츠라는 메뉴하고 경험, 즉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메뉴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컨텐츠 쪽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문서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클릭한 건 뭐냐면은 CC를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했고요. 그 중에서 문서 하나에 클릭한 화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저는 지금 PPT 문서를 클릭을 했지만 저희 CC 같은 경우는 이 PPT 문서를 뷰어에서 변환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PPT가 예를 들면은 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제 PC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하시게 되면은 저희 CC가 기본적으로 뷰어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뷰어를 통해 가지고 해당 내용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뷰어에는 크게 2가지의 좀 특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13페이지밖에 안 나와 있지만 예를 들면은 1페이지서부터 100페이지까지 어떤 하나의 문서가 있다라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에 대한 미리 보기, 즉 썸네일이 이렇게 왼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페이지를 클릭하게 되면은 메인 뷰에서도 해당 페이지를 이동해서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2번째 장점은 뭐냐면은 이 문서가 예를 들어서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가 있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문서 뷰어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다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뷰어에서 열리는 방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저희 뷰어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렇게 뷰잉이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1페이지서부터 떨어지는 순서대로 해당 페이지들에 먼저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1페이지, 100페이지 다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뷰잉 되는 게 아니고 1페이지서부터 다운로드 받는 순서대로 먼저 확인하실 수 있다. 즉, 좀 더 빠르게 어떤 문서들을,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V7이라고 하는 어떤 그 메뉴를 보실 수가 있는데, V7이 나타내는 건 뭐냐면요, 버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저랑 마찬가지일 거예요. 문서에 대한 버전 관리할 때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파일 이름에다가 끝에 뭐 V01, V02, V03, V05 이런 식으로 파일에 대한 버전을 제가 직접 수동으로 작성하셔가지고 관리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서 하나를 수동으로 관리할 때 보통 버전이 뭐 10개, 20개, 30개 저는 107개까지 그 버전 관리 하시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서 하나를 관리할 때마다 수주 작업을 하시다 보니 문서 관리도 안 되고 똑같은 문서인지 아닌 문서인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데 CEC에서는 문서에 대한 버전 관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예를 들면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 저장한다든지 문서 어플리케이션 닫게 되면은 변경된 내용이 자동적으로 클라우드 쪽으로 업로드가 되면서 새로운 버전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더 이상은 따로 수작업으로 버전 관리 하실 필요 없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여기 7개의 버전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뭐 맨 초기 버전이 뭐였더라 라고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해당 버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뷰어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버전으로 이동이 가능하세요. 이런 식으로 버전 1으로 이제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좀 특이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보니까 좀 노란 게 있네요. 아까 없었던.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협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 문서를 뭐 팀원 5명이서 공유하고 있다라는 경우에 해당 팀 멤버들이 이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화하기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서를 5명에서 열어놓고 해당 문서와 관련된 대화, 논의 같은 거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도입 케이스는 어떤 레퍼런스들인가요? 뭐 아니면은 발표자를 리뷰하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화하기에 남겨두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당 문서를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사항이 있다라는 경우에는 이 왼쪽에 있는 대화하기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 요 노란 부분은 뭐냐면은 바로 주석 달기 기능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가 많고 좀 특정 영역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이 주석 달기 버튼 누르시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한 어떤 대화를 남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석 달기가 되게 많이 남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다가 해당 주석을 이 뷰에서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주석에서 어떠한 내용을 달았는지 대화하기 창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주석 달기를 통해서 대화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요 대화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모바일 앱을 설치한 경우라고 하면은 카카오톡에서 푸시 노티를 하는 마냥 이 대화하기가 실시간적으로 노티가 됩니다. 모바일 폰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굳이 웹을 통해서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해당 내용이 제가 멤버로 되어져 있고 해당 그 문서에 대해서 인게이지가 되어져 있다라는 경우에는 대화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 모바일 폰을 통해 가지고 바로 푸시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업무에 문서에 대한 어떤 협업 같은 것들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이 화면 들어온 김에 몇 가지 기능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뷰어에서 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디테일한 내용들은 주석 달기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버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액세스 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PT X 파일이 있다라는 경우에는 저는 지금 저 혼자만 작업을 했고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었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작업 수행자가 나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 명이서 같이 공유한 문서라고 하면은 해당 작업자들이 뭐 이 문서를 언제 봤는지 내지는
이 문서를 언제 다운로드 했는지, 이 문서를 언제 누가 업데이트 했는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문서에 대한 어떤 로그 같은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문서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팀원 10분한테 문서를 공유했다라는 경우에는 해당 팀원이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액세스 로그 같은 것들도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라클만의 장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컨텐츠란 메뉴 밑에 보시면 사람 및 그룹이라는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룹별로 어떤 사람들을 인바이트를 해가지고 그룹별로 어떤 문서나 폴더에 대한 공유 같은 것들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마케팅 팀이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 나와 뭐 BJ라는 친구를 넣어 놓고 이 마케팅 팀이라고 하는 요 그룹 자체를 내가 만약에 문서를 공유한다든지 폴더를 공유할 때 사람을 막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마케팅 팀 그룹 전체 하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그냥 마케팅 팀만 멤버 공유해 주시게 되면은 쉽게 어떤 문서나 폴더들을 공유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이상 뭐 100명의 사용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100명을 다 이게 멤버로 참여시키는 게 아니고 그룹별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좀 편한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두 번째 부분, 랜섬웨어 대응해가지고 어떻게 컨텐츠 보안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장표를 보시게 되면은 NAS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부서별로 문서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가장 많이 써왔던 게 뭐냐면 NAS죠. NAS, 네트워크 어태치드 서버 스토리지.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스토리지가 있으면 이 스토리지를 윈도우 탐색기로 연결해가지고 뭐 T 드라이브, N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잡은 다음에 폴더를 공유해주는 방식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 NAS의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내 PC가 랜섬웨어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내 PC에 뭐 바이러스가 문서가 있다라는 경우에는 NAS로 연결되어 있는 드라이브에 있는 그런 해당 문서들도 다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공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팀과 공유하고 있는 모든 문서들이 다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NAS 말고 저희 CEC 같은 어떤 클라우드, 컨텐트 클라우드를 많이 도입하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랜섬웨어를 걸려봐서 아는데 랜섬웨어 걸리게 되면은 제 PC에는 제 노트북에 있는 어떤 모든 컨텐츠들을 다 감염시킵니다. 제가 노트북 껐다 킨다 하더라도 계속 감염시킬 거고 언제까지 감염시키냐면은 모든 문서가 다 감염될 때까지 계속 감염시킵니다. CPU하고 하드디스크가 계속 돌면서 감염시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백업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백업을 받는 방법도 여러 개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외장하드를 꽂아가지고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받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데 되게 귀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백업 받아야 될 문서의 양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이제 방안으로서 대두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저희 CEC 같은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적으로 상시 백업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은 대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을 보면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CEC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클라이언트 버전 설치하시게 되면은 윈도우 탐색기를 통해서 접근하실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 윈도우 탐색기 모듈을 설치하시게 되면은 윈도우 탐색기에서 이런 식으로 요 녹색깔 보이시죠? 요 녹색깔로 이렇게 표시된 게 저희 저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잠시만요. 화면이 안 나왔었네요. 죄송합니다. 예, 나오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한 게 뭐냐면 랜섬웨어에 대한 대응 방안인데 랜섬웨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쪽 CC 모듈을 클라이언트에 설치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윈도우 탐색해서 바로 저희 쪽 클라우드에 올라갈 수 있는 그 화면을 그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녹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폴더라든지 파일 같은 것들이 저희 클라우드 쪽으로 지금 동기화가 되어져 있다, 백업이 되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분들은,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윈도우 탐색기에서 문서를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고 저장하는 마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똑같이 하시되 요 영역에만 저장해 주시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클라우드로 올라가기 때문에 백업이 받아지기 때문에 별 불편함 없이 제가 굳이 뭐 외장 하드 꽂고 USB 꽂고 이렇게 백업 받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실시간 백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 말고도 저희 CEC에서는 백신을 문서에 대한 백신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관리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자 메뉴에 들어와 있고요. 관리자 메뉴 중에서 이제 문서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죠? 업로드 시 모든 파일 검사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할 때마다 그 문서가 감염이 되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문서 보안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혹시나 감염된 문서가 올라왔다라는 경우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가 문서마다의 어떤 버전 관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버전 관리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면은, 감염된 게 최신 버전이 올라왔다는 경우에 이 버전을 삭제하시게 되면은 감염이 안 된 문서가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염된 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저희는 문서마다의 어떤 버전 관리를 자동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문서를 삭제하시게 되면은 감염이 안 된 문서가 최신 버전 다시 올라와서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혹시나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해 가지고 모든 문서를 삭제를 했다라는 경우, 솔직히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CEC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DB 안에 저장합니다. 하나의 오브젝트를 저장하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처럼 폴더를 만들고 폴더 밑에 문서를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고 문서마다의 어떠한 그 오브젝트로 DB 안에 저장되기 때문에 문서나 폴더를 한 방에 다 감염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혹시나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 휴지통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된 문서들은 일단 이 휴지통에 들어가서 내가 언제 어디라도 복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다 삭제했다라는 경우에도 휴지통에서 복원해 가지고 다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문서 보안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신경 쓰고 어떤 문서 보안과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좀 설명드릴 부분이 이제 페이퍼리스 오피스, 즉 종이 문서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종이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이, 만약에 이미징이라고 하죠. 저희가 스캔을 뜨게 되면은 스캔 뜬 문서는 확장자가 뭐 TIFF라든지 아니면 PDF 내지는 뭐 JPG 이런 이미지 문서로 떨궈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스캐너가 없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종이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은 캐비넷에다가 ABCD 내지는 가나다라 이런 식으로 인덱스 붙여놓고 해당 문서를, 종이 문서를 캐비넷 안에 저장시켜 놓고 이제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원하는 종이 문서가 필요하다라는 경우에는 그 인덱스를 뒤져가면서 종이 문서를 찾아가는, 되게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종이 문서 하나 찾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미징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스캐너를 통해서 내지는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바로 CEC 쪽으로 올려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데모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화면을 하나 띄웠습니다. 이 화면은 뭐냐면은 저희 오라클이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화면이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폴더나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CEC 안에는 모든 기능들이 다 API로 제공되기 때문에, REST API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 API를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기능만 가져다가 이렇게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한번 커스터마이징해서 개발해 본 그 샘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스캐너가 없어서 스캔을 떴다는 가정 하에서 제가 예를 들면은 이러한 종이 문서 스캔을 떴다. 그리고 이 문서에 대한 정보, 즉 메타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PC 월 위기라고 하는 잡지에서 온 거고, 그리고 이 기사 내용은 뭐 보안은 뭐 일반적인 내용이고,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은 뭐 기사 내용이니까 뭐 기사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이 종이 문서를 스캔 뜬 이 이미지 문서와 이 메타데이터에 함께
저희 CEC에 올려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캔을 뜬 다음에 이 종이 문서에 대한 메타데이터, 즉 속성 값들 적은 다음에 스캔 이미징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바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케이스라고 하면은 뭐 타사가 되겠죠. 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종이 문서 스캔 뜬 이런 문서들만 올라가는데 저희 CEC 같은 경우 이 문서와 관련된 메타데이터 값들도 같이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라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좀 전에 올렸던 폴더가 문서 워크플로우 밑에 스캔 이미징이라고 하는 폴더에 올렸고요. 최근에 올라온 걸 확인해 보면은 자, 내가 방금에 생성 그래가지고 PC 윅 스캔 뜬 문서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이미지 문서도 저희 쪽 뷰에서 보이는 어떤 포맷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뷰에서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썼던 그 메타데이터들, 이 종이 문서와 관련된 정보들은 이러한 식으로 다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데이터 세팅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저희 CEC가 제공해주는 검색 기능을 통해 가지고 해당 종이 문서를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캐비넷 가가지고 야 이거 PC 위에 있는 기사 어딨지? P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쌓여져 있는 어떤 종이 문서를 찾아보시는 게 아니고 스캔을 뜨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같이 넣어주시게 되면은 내가 원할 때마다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든 아니면은 폴더별로 가서 찾아보든 훨씬 더 빠르게 어떠한 종이 문서를 찾아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이제 페이퍼리스 오피스고 업무의 효율성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단순하게 저희가 디지털화 되어져 있는 컨텐츠들, 뭐 파워포인트나 뭐 엑셀이나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고 종이 문서도 스캔 뜬 다음에 같이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안도 CEC가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모바일을 통해서 스캐너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모바일을 통해서도 쉽게 이렇게 올리실 수가 있어요. 찾아보실 수 있고. 그래서 뭐 영수증 전표를 내가 사진을 찍었다 라는 경우에 이렇게 전표 사진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공유 버튼 누르게 되면은 저희 앱이 설치된 경우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저희 앱이 이렇게 바로 나올 거고, 저희 CEC 어느 영역에 저장할래?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 문서니까 개인 문서 밑에 예를 들면은 뭐 영수증 폴더 밑에다가 난 이거를 저장할 거야. 그리고 이거는 뭐 영수증 내지는 뭐 기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업로드를 할래 하게 되면은 좀 전에 보셨던 이 종이 문서 사진 찍은 이 이미지 문서와 좀 전에 넣었던 영수증 뭐 기타 이러한 어떤 태그 같은 정보들이 다 함께 CEC로 올라갑니다. 진짜로 올라가는지 또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아까 영수증을 찾아볼까요? 자, 영수증을 찾게 되면은 내가 방금에 업데이트 란 어떤 이미지가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이미지 문서 저희 쪽에서 보일 거고, 좀 전에 넣었던 뭐 영수증이나 영수증 기타 같은 어떤 태그 같은 정보들도 같이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캐너가 없다 하더라도 요즘은 워낙에 핸드폰이 좋기 때문에 이런 핸드폰을 통해서 사진 찍고 해당 정보를 올리시게 되면은 뭐 폴더별로 이런 뭐 개인 문서 밑에 영수증 밑에 있는 영수증을 확인한다든지 폴더 밑에 있는 걸 확인한다든지 아니면은 검색을 통해서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편하게 종이 문서들을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요 세 가지 데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좀 말씀드릴 부분은 10분 만에 이제 만든 웹사이트, 물론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걸리겠지만 얼마나 쉽게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라클 이제 이명진 선생님이 제 옆에 앉아 계신데 자리를 좀 바꿔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오라클의 ODP 텍이라는 조직에서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는 이명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인사가 좀 늦어가지고 다시 인사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 곽동욱 팀장님께서 그 CAC에서 그 컨텐츠 관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네, 저는 그동안에 옆에서 열심히 댓글을 달아드리고 있었고요. 그 댓글을 달다 보니까 댓글에 대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되게 그 문서 중앙화라든가 아니면 그 사이트 이제 어떤 생성에 대한 되게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약 한 15분 정도 그 보여드릴 테면은 저희 그 CCS에서 그 익스피리언스 부분, 즉 이제 고객이라든가 아니면은 내부 직원들의 어떤 그 맞습니다. 네. 뭐 경험에 대한 증가 아니면은 그 사용자 참여를 하기 위한 사용자 참여형 웹사이트를 정말 10분 만에 그 어떤 코딩 없이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그 서비스를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서비스의 이름은 저희가 사이트 CS라고도 부르고 아니면은 익스피리언스 CS라고도 저희가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최근에 가장 그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그 웹이라든가 앱의 이제 개발 니즈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개발자분들은 많이 없는 게 사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말 노코드 디벨롭먼트 툴 아니면 로우코드 디벨롭먼트 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러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CSS 같은 경우도 CSS의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현업 담당자분들이 어떤 코딩 없이 IT 부서의 도움 없이도 쉽게 그 사용자 참여형 그 마이크로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지금 보시는 게 제가 속해 있는 오라클 디지털 텍이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영업 대표 이제 고객님들께서 어떤 저희 오라클 제품에 대한 그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제품 구매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실 때 그 쉽게 이제 접근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그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만든 이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각각의 산업군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네. 어떤 산업군에 어떤 영업대표분들이 이렇게 매핑되어 있는지를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영업대표분들은 이 저희 지금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만든 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실제 고객분들께 딜리버리 할 만한 뭔가 가치가 있는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이 사이트를 통해서 네, 이렇게 그 공유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사용자 참여형 이런 마이크로 사이트가 되겠죠. 또 하나의 예를 잠깐 보여드리면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그 커피를 주제로 한 그런 이제 마이크로 사이트가 되겠는데요. 사용자 참여형 마이크로 사이트를 만드는 이제 제품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어떤 그 마이크로 사이트를 만든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주시고요. 그 마이크로 사이트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아시겠지만 그 어떤 이벤트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예는 이제 커피 스프리모에 대한 예인데요. 보시면 어떤 커피에 대해서 이제 이벤트를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정해진 시간에 어떤 커피 이벤트를 한다거나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저희 사이트 CS를 가지고 네, 이렇게 네, 간단한 마이크로 사이트를 구축하셔가지고 뭐 이벤트를 이렇게 홍보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매력적인 이런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매력적인 커피 파들을 직접 이제 그 숍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뭐 네, 글도 이렇게 쉽게 마이크로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구축하실 수도 있고 뭐 로스트하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커피에 필요한 이런 스푼이나 컵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커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더 매력적으로 이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각각 커피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블로그에 대한 글을 써가지고 네, 좀 실제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거나 사용자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예전에 이제 그만 보여드리고 실제 데모를 통해 가지고 네, 얼마나 쉽게 정말 마이크로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지 아까 제가 댓글을 통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이크로 사이트가 단순하게 웹 브라우저에서만 보이시는 게 아니라 이게 리스판시브 UI 반응형 그 웹이 기본적으로 CSS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이제 사이트만 만드시면 이 사이트가 자동으로 이제 뭐 웹 브라우저에서 PC에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가지고 계시는 뭐 폰에서 보신다거나 태블릿에서 보신다거나 자동적으로 이제 형태가 바뀌게 된다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처음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앞에서 계속 보셨던 화면이 뜨는 거고요. 이 왼쪽에 있는 게 그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익스피리언스, 경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가지고 쉽게 사용자 참여형 마이크로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네,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 메뉴를 잠깐 보시면 현재 작업하고 있는 마이크로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 사이트라는 메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리스트도 보실 수 있는데 네, 이렇게 그 회색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그 온라인 퍼블릭상에 이제 그 온라인 퍼블릭한 인터넷상에 오픈되지 않은 사이트가 되겠고 이렇게 그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런 것들은 오픈되어 있는 네,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이렇게 또 오픈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네, 오프도 가능하시고요. 그 실제 웹사이트를 어떤 만든다고 가정을 하다 보면 아무리 마이크로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이제 단순히 개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IT 부서의 도움을 또 많이 받으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저희 그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사이트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런 그 개발부터 운영까지 IT 부서의 도움 없이도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사이트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템플릿을 통해 가지고 이제 네, 여기 보시면 템플릿이라는 게 있죠. 이 템플릿을 통해 가지고 만들려고 하시는 그 다양한 목적의 이제 마이크로 사이트가 있으실 건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뭔가 이제 뭐 지식 기반 마이크로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각각의 사용자들이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컨텐츠들을 웹사이트에 올려가지고 공유할 수도 있으시는 거고요. 아니면 이 문서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뭔가 댓글도 다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이런 난리지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도 이런 템플릿을 통해 가지고 만드실 수가 있고 뭐 런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새로운 그 프로덕트에 대한 어떤 뭐 런치하는 행사 이런 것들 홍보할 때도 저희 이제 CCS의 템플릿에서 이제 뉴 프로덕트 런치라고 하는 템플릿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제품에 대한 템플릿을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업데이트하는 템플릿 같은 경우는 네, 계속 이렇게 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네, 약 한 11개 정도의 템플릿들이 현재 보이실 건데요. 이렇게 각각의 템플릿들이 지금 설명드렸던 뭐 새로운 프로덕트에 대한 런치 부분, 뭐 마케팅 캠페인에 대한 어떤 네, 템플릿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나 서비스 개요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이 템플릿을 먼저 보고 내가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판단이 서시면 정말 바로 10분 만에 물론 이제 그림에 대한 디자인은 좀 되어 있으시긴 한데 그래도 그런 그 그림에 대한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하시면 네, 10분 만에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실제 만드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템플릿에서 제가 이제 만들려고 응용하고자 하는 이제 그 템플릿은 프로덕트와 이제 서비스를 소개하는 템플릿이 되겠고요. 그냥 클릭하시고 사이트 생성하시게 되면 바로 이제 사이트가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거를 네, 사이트 클라우드 인트로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URL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퍼블릭을 하게 되면 요 URL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 고객님들이나 이제 네, 모든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접근이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네, 제목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생성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안내 메시지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사이트라고 하는 그 이제 메뉴에 제가 이제 사이트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사이트에 해당하는 템플릿이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하는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제를 저희 팀분들께 잠깐 좀 시연을 했더니 실제 정말 저희가 잘 아시는 뭐 한글 아래아 한글 작업하는 것보다 이 사이트 CS를 통해 가지고 뭐 사이트를 만드는 게 아래아 한글 통해 가지고 한글 문서 만드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하는 피드백도 받았고요.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사이트 클라우드 인트로라고 하는 요 아까 크리에이트를 했던 이제 사이트가 여기에 보이는 거고요. 서비스를 하시려면 바로 이렇게
아까 제가 보셨던 이 메뉴를 클릭하셔가지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사이트 상태가 변경이 되면서 퍼블릭 인터넷 상에 이제 퍼블리시가 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이제 해당하는 머티리얼들이 업로드가 되고 있고 업로드가 끝나면 바로 퍼블리시가 돼서 바로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생성할 때 보여드렸던 그 URL대로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네, 게시가 완료됐고요. 네, 이렇게 오픈된 사이트를 보시면 네, 실제로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마이크로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하나하나 메뉴 클릭해 보시면 네, 각각의 메뉴별로 이렇게 이거는 기본 템플릿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보이시는 위쪽의 메뉴들이라든가 이제 이 안에 이제 그림 파일들 뭐 이런 컨텐츠들 이런 글자들이나 이런 거 수정하시게 되면 바로 이제 사이트 오픈이 가능하신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컨택하는 메뉴도 잠깐 보시면 컨택이라는 부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뭐 이름 쓰고 이메일 쓰고 메시지 해가지고 바로 또 이렇게 샌드할 수 있는 그런 메뉴도 만드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아래처럼 뭐 위치도 표현할 수 있는 지도에 대한 저희 컴포넌트도 추가가 가능하시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페이지들을 정말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만 수정하시게 되면 바로 이제 온라인상에다 이제 서비스가 가능하시고요. 자, 한번 수정하는 걸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냥 클릭을 서비스 오픈 여부와 상관없이 퍼블리시 여부와 상관없이 수정하고자 하는 사이트를 클릭하시고 나서 편집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편집에 대한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멀티 유저 이제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업데이트별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이런 숫자가 매겨지게 되겠고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하게 되면 생성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게 저는 이제 이거를 표시를 이니셜 업데이트라고 했고요. 이니셜 업데이트를 하시게 되면 여기 이제 숫자가 업데이트가 하나가 있다라고 하게끔 되고요. 퍼블리시를 하지 않으면 이 업데이트가 뭐 여러 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서비스하는 사이트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하는 멀티타스크도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정 부분에 들어왔고요. 그럼 아까 보셨던 화면대로 쭉 나오시고 아까 제가 이게 리스판시브 UI가 적용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어떤 폰에서 보신다고 하면 이건 이렇게 보이실 거고요. 또 이제 태블릿에서 보신다고 하면은 뭐 이런 형태로가 보이실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보실 수 있다라는 것도 저희 제품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이렇게 지금 요 메뉴를 편집 쪽으로 이렇게 오른쪽 클릭하시면 이 왼쪽에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편집할 수 있는 메뉴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보시면 페이지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이트 트리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쭉 나올 수가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요것들 메뉴가 이 사이트 트리에 각각의 페이지별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이거는 추가하는 건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구성 요소,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만 알게 되시면 쉽게 이거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잠깐 눌러보면 기본적으로 글자라든가 뭐 텍스트들, 뭐 단추 버튼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실제 이거를 뭐 가로로 할지 세로로 할지 구조를 표현하는 부분, 저희 이제 그 컨텐츠들 아니면은 지금 뭐 저희 컨텐츠 쪽에 있는 컨텐츠를 문서를 직접 갖고 온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트리 형태로 보여주는 부분, 뭐 이제 뭐 미디어에 대한 추가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쭉 있고 소셜에 대한 기능들도 이렇게 추가가 쉽게 가능하고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로세스 CS라고 해서 저희 또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리고 기타 다른 어떤 그 소비라든가 레스트를 지원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와도 인티그레이션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 또 이제 아까 보셨던 맵 추가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건 이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홈에서 먼저 이 글자를 먼저 수정을 해보면요. 아까 보셨던 이제 화면에서 실제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렇게 글자를 한번 바꿔보고요. 이렇게 바꾸시면 쉽게 바꾸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버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쉽게 바꾸실 수가 있고 버튼에 대한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버튼을 보시면 실제 이제 액션이 있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설정해서 이 링크를 통해 가지고 바꾸실 수가 있는데 링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른 외부의 웹페이지 클릭했을 때 웹페이지로 이동시키실 수도 있고요. 웹페이지로 이동시킨다고 하면 뭐 URL하고 이제 이거를 동일한 창에서 띄울 건지 아니면 새 창에서 띄울 건지 이게 네, 이렇게도 가능하시고요. 뭐 사이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가능하시고 뭐 지금 현재 업로드되어 있다고 하면 파일에 대해서 이제 다운로드 클릭했을 때 다운로드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뭐 이메일을 보내려고 하면 이메일을 이렇게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다 여러 가지 작업들도 가능하십니다. 좀 보시면 이런 글자 같은 경우도 다 수정이 가능하시고 해당 글자 같은 경우는 뭐 진하게 하실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네, 글꼴도 바꾸실 수 있는 거고요. 크기도 네, 바꾸실 수도 있고 하이퍼링크도 다실 수 있고 이 안에다가 이제 그림 같은 것도 추가가 다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네, 여기도 이제 동일하게 다 수정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스타일 같은 경우도 다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이 설정 부분 클릭하셔가지고 스타일 부분도 다 변경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또 이 버튼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링크를 네, 또 여기다가 뭐 이메일을 보낼 건지 아니면 클릭했을 때 그 파일을 다운로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페이지에 연결할 건지 이런 거 다 가능하시고 이런 그림들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클릭하셔서 설정 부분 누르시면 이 그림의 크기가 현재 사이즈가 몇이고 어떤 걸로 바꿀 거냐라고 이렇게 쉽게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이제 잠깐 그림 하나 수정을 해보면요. 설정으로 가셔가지고 네, 단순하게 그림을 선택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네, 그림들이 쭉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네. 하나 지정을 해가지고 네, 하시면 이렇게 그림이 바로 네, 수정이 가능하시고 이거 제 사진인데요. 네, 제 걸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도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시고요. 굉장히 정말 쉽죠.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냥 단순히 요 몇 번 클릭해 보시면 아 굉장히 쉽게 수정해 가지고 이제 퍼블릭 인터넷에 퍼블리시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 아마 느끼실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도 다 수정 가능하고 소셜앱에 대한 버튼들도 다 클릭이 가능하십니다. 네, 굉장히 쉬운 부분이고요. 다른 페이지도 다 마찬가지고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이제 네, 아웃워크라고 하는 페이지인데요. 보시면은 이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네, 다 그림도 수정 가능하시고 또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하나 더 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샘플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 지금 설정을 보시면 설정이 아마 이렇게 숨겨져 있어서 네, 지금 탐색에서 페이지 숨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 바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네, 이런 것도 다 가능하시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페이지를 하나 추가해가지고 네, 페이지를 하나 추가하는 거를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추가하면 페이지 이름을 어떤 걸로 할 거냐 파트너라고 네, 이름을 줘보고요. 그 다음 페이지의 기본 레이아웃은 뭐 제너릭한 페이지로 설정을 하고요. 이런 제목 설명이라든가 뭐 제목이라든가 또 검색을 위해서 넣으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치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 옵션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에 네, 파트너라고 하는 제가 지금 만든 페이지가 이제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해당하는 네, 페이지에 대한 제목을 추가를 하고요. 제목은 파트너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고 글자 크기를 한번 쭉 늘려보고요. 이렇게 진하게 하고 배열도 이렇게 나누실 수 있고 그 다음 밑에다가는 제가 문서를 한번 추가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네, 구분선으로 한번 놓고 그 다음에 문서에 대한 거를 하나 추가를 한번 해보고요. 문서 옆에는 네, 비디오를 유튜브 동영상에서 비디오를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 하단부에는 이 어떤 문서에 대한 네, 이제 트리 형태의 문서를 추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도 같은 경우도 이게 추가가 가능한데 사실 지도 같은 경우 현재는 이제 네, 이렇게 미국만 추가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보여만 드리고 네, 마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문서 같은 경우는 이제 세팅을 좀 해보면 네, 설정해서 단순하게 문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바로 해당 문서가 이제 보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확인 누르면 이 부분에는 해당 문서의 이제 내용들이 이 영역에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이 문서에 대한 부분도
이제 설정에서 보시면 이 탐색할 때 이 밑에 어떤 뭐 프리뷰 형태를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은 인덱스를 달 거냐 할 수 있는 점은 없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것도 굉장히 심플하게 그냥 유튜브 동영상 들어가셔가지고 유튜브에서 뭐 링크 하나, 네, 뭐 사이트 CS 동영상 URL 복사만 하신 다음에 바로 네, 여기에 설정에서 추가가 가능하시고요. 네.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 네, 바로 이렇게 동영상이 보이는 거 보실 수가 있고, 그림 목록 같은 경우, 파일 목록 같은 경우에도 설정에서 쉽게 사기적 정의 설정을 누르시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CC 컨텐츠에 있는 폴더를 이렇게 지정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문서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장하시고, 저장하면은 제가 만든 업데이트에 대한 그 변경 사항만 저장이 됐지, 실제로 이제 퍼블릭 인터넷 상에 이제 그 오픈은 안 되어 있는데 이거를 게시를 하게 되면 이 업데이트가 기존에 네, 퍼블리시 됐던 사이트와 이제 결합이 돼서 이제 실제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게시를 해보면 게시되는 거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업로드 중이고 이제 게시가 조만간에 네, 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게시만 되고 나면 제 데모는 마칠 것 같고요. 혹시 곽동 팀장님 그 지금 질문 올라온 것 중에서 제 시간이 이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공유하고 싶으신 거 혹시 없으신가요? 질문하신 것 중에 많은 기능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관리 기능 같은 게 어떤 게 있냐라는 건데, 관리 기능은 되게 다양한 기능이 있고요. 뭐 리포트, 로그 분석 기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화면은 뭐냐면은 어널리틱스라고 해서 이제 구이 기반으로 해가지고 총 사용자가 어떻게 되는지, 총 파일이 어떻게 되는지, 뭐 국가별로 어떻게 접속했는지, 장치 유형별로 어떻게 접속했는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해당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어떤 사용자들의 가장 액티브한 사용자들 같은 것들은 이렇게 순위를 좀 매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 누가 제일 많이 했고, 누가 제일 파일을 많이 올렸고, 뭐 대화는 누가 많이 했고,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상위 사용자 같은 것들을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구이 기반의 어널리틱스 기능도 제공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보여드렸던 뭐 문서 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종이 문서 스캔 받아서 메타데이터 같이 관리하는 거라든지 웹사이트 쉽게 만드는 거라든지 뭐 랜섬웨어를 대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각각이 보면은 별로 혁신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클라우드 안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혁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막 구매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클라우드에서 이런 것들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오라클 컨텐트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좀 더 편하고 쉽고 혁신적으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오라클의 곽동이었고요. 요 옆에 계신 분은 사이트 쪽에 데모를 해주신 이명진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